우리는 선물을 좋은 걸 줬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1000년 전에 있었던 신라 금관. 미국 쪽에서 보니까 밈도 많이 나와요. 멜라니아 여사하고 춤추는 그런 밈이 돌아다니고 노킹 시위가 돌고 있는데 금관을 선물해? 그냥 뭐 이거는 미국 분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좀 있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재래용 금관입니다. 부장품으로 들어가요. 돌아가실 때. 평소에 쓰는 관이 아니에요. 개인적 견해, 개인적 아름다운 문화재인데, 아니 이거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이거는 고고학적인. 받은 것은 뭘까요? 야구 방망이를 하나 받았습니다. 공하고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안에 금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알아서 준 선물 같아요. 왜요? 짤 찾아보시면 도끼 들고 있던 짤 있어요. 자신의 개혁 의지를 드러낼 때 그걸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받은 야구 방망이로 노딱 붙어요. 아이 좀 그만해요. 노딱.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타결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해봐야겠죠. 그 전에 우리가 선물 얘기를 좀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자, 우리는 선물을 좋은 걸 줬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정도가 좋은 아니죠? 걸 줬죠. 무궁화 훈장. 요즘에 보니까 미국 쪽에서 보니까 밈도 많이 나와요. 그 금관하고 그 댄스 추는 거. 네, 댄스 맞아요. 무도회. 댄스도 나오고 보니까 금관 1000년 전에 있었던 신라 금관. 자, 저거 선물 좋고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진 건 공개된 건 없어요. 1000g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1kg가 들어갔어요. 저거를 세공하신 분이 직접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네, 1kg요? 1kg? 네, 와. 1000g이니까 1kg죠. 와, 순금으로 한 거예요, 저거? 근데 이제 아니 도금한 도금한 거지. 거죠? 도금. 24K나 네. 뭐. 예. 근데 이제 그 24K래, 들어간 14K나. 금이 1000g. 그리고 무궁화 훈장에도 금이 꽤 많이 들어가서 무궁화 훈장은 돈이 억 단위가 금액이 공개됐죠. 저기 뭐 루비도 들어가고 야. 뭐 해가지고 보니까 저거는 금액이 공개됐어요. 뭐 1억 8천, 1억 5천, 뭐 정확하게 제가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뭐 억 단위 이상이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저 금관보다는 저 훈장 쪽에 더 관심이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였고 미국에서도 보니까 저 금관을 쓰고 맞아요. 멜라니아 여사하고 춤추는 그런 밈이 돌아다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노킹 시위가 계속 돌고 있는데 노킹 시위를 하는 트럼프한테 금관을 선물하냐? 이런 여론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AI 영상이긴 하지만 네. 노킹 시위가 돌고 있는데 금관을 선물해? 그냥 뭐 이거는 그 미국 분들에게 그 좀 알려줄 필요는 좀 있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뭐냐면 그 신라 금관은 재래용 금관입니다. 이게 재래용 금관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장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어머. 평소에 들었어요. 평소에 쓰는 관이 아니에요. 신라 금관이 가만히 보면은 그 뭐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모자의 형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미국에서 모를 것 같은데? 모를 거예요. 고고학자들끼리 학술 교류를 통해서 지금 알려줄 외교적 필요가 있어요. 결례를 지금 우리가 강퍼지도 노딱 붙는 거 아니야? 아니 굉장히 아름다운 개인적 문화재인데, 아니 이거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이거는 고고학적인. 그래 알았어요. 예. 노딱. 그래서 이게 알았어요. 신라 왕들이 나올 때 신라 금관을 쓰고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논란이, 고고학계에서 나오는 논란이 고증 실패다. 노딱 붙어요. 아이 좀 그만해요. 노딱. 지금 안 그래도 노딱 때문에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그랬는데 이거는 빨간 딱지야. 아이고 참나. 시조 저기 우리 아예 아니 뭐 해방될 것 같은데.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마지막 막방 아니야 이거? 정말 큰일 나겠는데 이거. 자, 무궁화 대훈장은 제작비가 2025년 그 현재 시가로 1억 3천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자, 금이 190톤, 712.5g이 들었다고 하고요. 기금속이 사용됐습니다. 금값만 1억 원 정도가 넘게 들었다고 하고, 제가 듣기로 루비가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궁화 대훈장. 자, 트럼프에게는 이렇게 아주 엄청난 아주 귀한 선물을 줬죠. 자, 받은 것은 뭘까요?
야구방망이. 야구방맹. 빠따. 빠따를 받았는데 제 남동생이 77년생인데 네. 제 남동생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글을 못 깨우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남동생이 초등학교를 갈 때 본인 이름하고 다른 거를 못 깨우치고 갔는데 느낌표 있잖아요. 느낌표를 뭐라고 불렀냐면 야구방맹이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과 야구방맹이 하나 이렇게 딱딱딱 하고 다녔는데 그것만 생각나요. 저는. 그래서 야구방맹이 하나를 받고 공 하나 받았어요. 야구방맹이 하나랑 공 하나를 저는 받았는데 이거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알아서 준 선물 같아요. 왜요? 그 성남시에서 예전에 혹시 짤 찾아보시면 도끼 들고 있던 그 짤 있어요. 오한마 같은 것. 도끼인지 오한마인지 그거 한테는 있어요. 그 망친지.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일국의 원수니까 자신의 개혁 의지를 드러낼 때 그걸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받은 야구방망이로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개혁 정말 의지를 나한테.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거지. 지금 굉장히 반미주의자. 진짜 빠따 맞아요 이러다가 진짜 나한테. 아 진짜로. 큰일 나겠네요. 진짜. 우리 오늘 얘기하는 거 다시 보기 이제 없어질 것 아 같아요. 진짜 좀 잘라주세요. 자 야구 방망이를 하나 받았습니다. 공하고 네.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안에 금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안에 보니까 워싱턴 내셔널스 소속의 딜런 크루스 제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딜런 크루스. 진짜 제가 좋아하는 딜런 크루스라는 선수의 야수예요? 예? 투수? 야수? 야수. 네, 네. 딜런 크루스 선수의 친필 서명이 새겨져 있는데 딜런 크루스를 이재명 대통령이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게 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딜런 크루스를 알아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베리본즈 이런 거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딜런 크루스는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딜런 크루스를 알아야 이게 받는 사람이 딜런 크루스를 좋아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라리 뭐 마크 맥가이어라든가 세미소사라든가 세미소사. 보통 외교적인 선물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그동안에 했었던 발언이나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요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기억나는 게 없고 심지어 그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하러 미국에 갈 때 그때 그 이제 골프 클럽에다가 이름 각인해가지고 뭐 주기도 하고 또 마스가 프로젝트 하면서 뭐 거북선도 준비하고 이번에 일본은 황금 골프공 뭐 준비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준비를 하는데 미국에서 야구방망이 그것도 사실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약간 잘 알지 못하는 선수 우리 차장님은 아신다지만 그런 지금 거 찾아보고 준비한 계세요. 거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 시즌 기록을 봤는데 예. 워싱턴 내셔널스 외야수예요. 맞아요. 야수인데 타율이 얼마요? 타율도 2할 8리? 2할 8리예요. 홈런 10개 밖에 안 쳤고 안타도 61개. 지금 타점 27 타점. 얘는 그냥 후보 선수급이에요. 이게 뭔지 알겠다. 이게 이분이 지금 현재 한국 시리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LG 트윈스 감독인 염경엽 감독이 과거 태평양 돌핀스의 이루수였거든요. 이분이 이 정도 타율이었어요. 아니 얘는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크게 되시려나 보다. 아니 2002년생인데 워싱턴 내셔널스에 그냥 간판도 아니고 2024년도 입단한 애예요. 작년에 입단한 애야. 네, 아니 앞으로 미국의 염경엽 감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크게 될 사람인가 보네. 예. 아니 얘는 뭐지? 야, 제가 진짜 저평가 우량주라는 뜻인가? 모르겠어요. 한국은 저평가 우량주다. 아니 근데 뭐지? 저는 뭐 그냥 2002년생이에요. 솔직히 저 모르셨죠? 나 몰랐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2할 8리 선수를 알 수는 없어. 오늘부터 1위구나 이 선수와. 아니 그냥 뭐지? 더블 A에 뛰다가 트리플 A로 승격되는데 왜 준 거지? 대단한 선수네요.
그 네. 선물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시진핑 주석도 왔는데 시 주석한테 선물을 뭘 줄지 모르겠어요. 둘 다 국빈인데 한 명한테는 금관 줬는데 시 주석한테도 아마 비슷한 급의 뭔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봐야겠지만 어제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한테 준 선물 뭔지 아세요? 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준 선물이 화장품이랑 김. 아니 다카이치가 김을 좋아한다고 아무리 해도 김을 줍니까? 와. 다카이치 총리가 자기가 한국에 대한 그 그냥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 화장품도 좀 쓰고요. 김을 좋아합니다. 이게 있는데 화장품에 그렇다고 김을 준 그냥 거야? 화장품하고 김을 줘요? 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김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인이 만든 김이면은 정부에서 좀 설명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그냥 일반 김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셔틀 외교도 뭐 복원한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선물을 너무 허술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일본 쪽에서는 바두가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이랑 자매결연. 그 가마쿠라 거기랑 자매결연이 있는데 가마쿠라에서 만든 바두갈. 아 뭔가 그러면 장인이 만든 거네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바둑알하고 바둑갈 통을 줬는데 우리가 준 거는 김하고 화장품인데 뭐 화장품은 뭐 제 느낌에 그냥 그 태평양 설화수. 뭐 설화수 이런 걸 줬는데 김은 동원 양반김 아닐까요? 김은 성경김 아니에요? 아니면 뭐 성경김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는데. 아 그래? 그건 맞아 아닐 맞아. 거고. 지도표에- 지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지도표야. 맞아. 지도표 독도가 성경김. 있어. 맞아. 성경표가 아니라 지도표 성경김 성경김이죠. 아니, 뭐- 독도 그려진 거면 괜찮네. 아, 그런 뜻인가? 곱참김이나 뭐 이런 거 줬겠죠. 근데 동원 양반김은 아니겠죠. 아니 근데 선물도 어쨌든 격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번에 국빈 방문 아니라고 해도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좀 선물 보면서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을 그냥 트럼프한테 몰빵 같네요, 그냥. 아니 근데 시진핑한테도 뭔가 주겠죠. 같은 시진핑에게는 국빈이니까. 뭘 주나? 야, 근데 금관을 저게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저 금관은 진짜 아니 무궁화 훈장이 사실은 더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궁화 훈장도 그렇죠. 예. 근데 시진핑한테는 무궁화 훈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무궁화 안 훈장은 주죠. 안 주죠. 그러니까 사쿠라 훈장? 금관 정도의 문화재급으로 들어가려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나 백제 금동 대학로 하여튼 선물 가지고 아유, 정말 진짜 지금 너무 격이 너무 올라가네. 차별이 예. 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관세 협상 여러 가지 국익이 걸린 문제가 있으니까 선물을 좋은 거를 해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본과도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 일본한테 너무했네요. 화장품을 이렇게 주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예. 거기도 좀 격식을 갖춰서 주죠. 뭐 사쿠라라도 좀 주지. 벚꽃 뭐 이런 거라도 좀 벚꽃 관련된 것도 좀 주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트럼프도 좀 잘못했네. 트럼프 좀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한테 야구 방망이 뭐 하나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 야구 방망이가 뭐예요? 야구 방망이 도금이라도 좀 해주지. 너무한 거 같아요. 우리나라를 좀 더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마디도 못 하고 우리나라는. 이거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트럼프가 우리를 너무 홀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 하고.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는 대충 예상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금관 준비할 것 같다. 그리고 무궁화 훈장도 줄 것 같다. 이게 이미 언론 보도가 나갔었고 이미 우리 미국의 그 한미 정상회담하러 갔을 때도 그 퍼터가 금으로 또 되어 있는 것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름 새겨져 있었던 네. 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큰 선물을 준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선물 외에 볼펜도 뺏어가고 막 그랬었으면서 저는 너무 정말 우리 약소국의 서름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는 거 보면서 많이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그렇게까지 선물 주고 야구 방망이 하나 받았지만 그 관세 협상은 잘 됐는지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근데 이게 한 1년에 그 우리 이제 투자하는 거 먼저 잠깐 얘기하면은 2천억 불은 현금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뭐 1년 최대 200억 불로 해서 10년. 근데 이게 200억 불이요.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28조. 맞아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한 70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4%, 5%쯤 돼요. 5% 네.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 동안에 계속 이게 협상이 안 돼가고 있고 뭐 최근에 보도가 나온 게 우리 측에서는 이제 분할할 때 150억 불 정도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는 250억 불 정도를 얘기하고 이런 게 뭐 조선일보 단독으로도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200억 불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다 투자하는지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가면서 또 6천억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합의문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문구 이제 정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고 와서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얘기했던 완전한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이 불안한 게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 유재하 변호사도 그 유재하 위원장도 페북에 썼지만 이젠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알아야죠. 지금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얼마나 줘야 되는지, 또 그건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지점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알려진 건 없는데 정부 발표와 상반된 발표를 러트닉이나 트럼프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관세 다 대만 수준으로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러트닉은 그거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했는데 토털리 완전한 개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쌀과 소고기도 당연한 개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거랑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그 SNS에 올려놓은 글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보면은 임진왜란 때 그 16경이라는 작자가 있었어요. 명나라에. 그렇죠. 명나라 16경. 이 16경이가 명나라에 가서 명나라 좋은 얘기하고 일본 가서 일본에 좋은 얘기하고 조선에 와서 조선에 좋은 얘기하다가 정유재랑 터졌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협상 이거는 그냥 국민들 눈속임을 지금 계속하는 게 아닌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도 페북에서 언급을 했지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5% 정도의 현금 지원이라 그랬어요. 3,500억 불에 5% 정도의 현금 지원. 그러면 현금 지원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한 160억 불 정도라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연간 200억 불이 됐어요. 지금 맞아요. 어느새 2천억 불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전에 국민들을 속였던 거, 눈속임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 그래 좋아요. 뭐 금관 주고 이할 때 타자 야구방망이 받는 거 굴욕적인 거 다 견딜 수 있겠다고 이것만 잘하면 근데 지금 뭐 하나 투명하게 알려진 것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저는 지금 이거 소송 내놨거든요. 소송 결과 기다리지 말고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금 내놨습니다. 재판 기일이 안 잡히고 있어요. 아직도 소장은 내놨는데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겠네요. 기일 지정 신청해야죠. 네. 근데 지금 더 골치 아픈 거는 그놈의 그거 이후에 그 저기 처분 아직도 그 복구가 안 돼가지고 처분을 그거 아직도 발급을 못 받아요. 도대체 그 복구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자기들 필요할 때까지. 와 그 지금 정말 고위공직자 진짜 재산도 공개 못 하잖아요. 왜? 안 하려고. 그 복구를 안 해. 진짜 내가 그 거부 처분을 그때 가지고 보정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라고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정말 어떻게 정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진짜 아니, 국정자원화제도 결국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때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이게 항상 민주당에서 하는 레파토리였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 지난번에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짓말한 대변인 뭐 사퇴 안 시키잖아요. 그냥 그대로 계속 이번에 미국도 맞아요. 같이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국정자원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양평 공무원도 그렇게 사망을 하셨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네. 있지 않아요. 심지어 특검은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데도 본인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TV조선에서 단독 보도 나왔는데 그 알려줬었던 증권사 직원이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증권사 직원도 고등학교 친구라는 거예요. 대전고등학교. 근데 지금 그냥 계속하고 이렇게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는 에이펙이니까 무정쟁 주간하자고.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제 발표를 했죠. 어제 그제 발표한 내용들을 쭉 보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는 1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외환 부담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00억 달러를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20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지금 부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 미국 국채를 넣어가지고 이자로 운영 수익으로 이거를 다 충당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지금 뭐 경기가 좋고 그냥 넣으면 이율이 나오니까 가능한데 어제 조홍천 의원도 오늘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지금이야 가능하죠. 지금이야 가능한데 연준에서 이율을 뭐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물론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에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또 돈을 빌려와야 돼요. 또 맞아요. 예. 그럼 또 우리나라 환율에 또 이상이 생기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계속 빚이 쌓이고 환율에 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또 무역수지 적자 생기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은 뭐 빚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소비 쿠폰도 이번에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200억 불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만 어디다 투자하는지도 알고 있는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알면서 이런 합의를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전혀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조선업과 관련해서도 뭐 그렇고 일단은 그동안에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그래 뭐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게 정말로 잘된 협상인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미 정상회담 처음에 8월에 했을 때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인 거 본인이 다 인정을 했잖아요.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걸 제가 왜 사인을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버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을 계속 왔다 갔다 거렸어요. 김용범 실장은 무박으로 갔다 오고 뭐 이럴 정도였는데 그때 김용범 실장도 지난주에 갈 때는 인천공항에서 한두 개 빼고 이미 다 합의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갔다가 이제 무박으로 협의하고 돌아와서는 인천공항에서 에이펙까지도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국민들한테 어떤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닌가. 합의가 안 됐으면 안 됐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뭐 트럼프도 그런 형태로 합의가 됐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들어가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미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곧 나올 거다라고 지금 정부에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미국과의 협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도 신뢰감이 떨어지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합의됐다니까 정말로 합의된 줄 알더라. 지금 우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는 저는 모르겠어요. 보수가 국익을 위해서 저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으로도 그렇고 뭐 본질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보수가 친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국익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국익을 지키는 집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완전히 이런 상황이면 국익을 위해서 보수가 나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협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민주당은 지금 이 광화문을 가득 채우고 매국 협정을 맺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협정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 것 그리고 미국과의 협정을 제대로 잘 좀 하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에이펙에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저쪽 진보당 쪽 애들. 그쪽은 막 주한미군 철수 막 이러면서 그런데 3,500억 불 얘기는 그쪽에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제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협상을 했으면은 어떤 반응이 나왔겠다가 거기서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나머지 한쪽은 이 보수 쪽에서도 하긴 하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찰리 커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라.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우리가 포인트를 지금 잘못 잡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고 국익에 앞장서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미국이 우리가 미국과 국익을 위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 우리의 무슨 예전에 조공국 이런 것처럼 상전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난 정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나 할 것 같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어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국익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 보수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이제는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게 우리는 트럼프한테 금관을 주는데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라 김정은이었잖아요. 계속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참 우리 한국 패싱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정은 만나러 다시 한국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만나러 온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너무 자존심 상해요. 너무 자존심 상해. 김정은 쪽은 말도 안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어디 제가 좌파 언론 쪽에 나가면 그런 거 꼭 물었어요. 지난주에 계속.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만날까요? 막 이런 거 계속 물어서 제가 만나던 말던 만나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만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트럼프 입장에서도 김정은이랑 사진 한 장 찍고 선전하려고 만나는 건데 그걸 우리 정부가 뭐 서포트 하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 정말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한미 정부가 합의한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를 보면요. 지금 우리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지금 현재 외화 보유액이 보면 4,220억 달러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 달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왜 감내할 수 있냐고 보면 그러니까 운영 수익률이 4%라고 가정하면 200억 달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4,220억 달러 중에서 우리가 빼놔야 될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IMF 특별 인출권, 왜냐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빼놔야 될 IMF 포지션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그 이것저것 다 빼놓고 보면 진짜로 외환 보유액 실제로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라고 계산해야 될 돈은 한 3,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 정도의 운영 수익률이라고 보면 우리가 진짜로 1년에 걷어들일 수 있는 운영 수익이라고 하면 150억 달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했던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150억 달러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억 달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억 달러는 어디서 딴 데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억 달러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50억 달러는 최소한 50억 달러는 기체를 발행해가지고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4%라는 게 지금 상황이 좋을 때 4%인 거죠. 그래야 50억 달러를 상황이 좋을 때 50억 달러를 매년 빌려야 된다는 건데 상황이 안 좋으면 50억 달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면 50억 달러가 60억 달러가 되고 70억 달러가 80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상황이 안 좋으면 계속 빌려서 미국에 투자해야 될 돈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게 10년이 돼 보세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빚이 늘어나서 미국에 갖다 줘서 투자를 해야 되는 돈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나라 금리는 환율은 더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금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더 나빠지겠죠. 우리가 경기는 또 계속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은 계속 급등할 거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금 운영 수익률이 150억 달러가 되니까 이거는 아주 잘한 협상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보다 잘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기초통화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와프를 그나마 좀이라도 미국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잘하는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게 150억 불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 총재가 계산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이번 APEC까지는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안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정말로 들고 일어나실 수 있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 표정을 보면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목도 거의 막 쉬어 있었잖아요. 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 있고 안 될 것 같다,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왜 결과가 안 나오는 거냐 불안불안하시고, 특히 자동차 업계는 실제로 실적이 확확 떨어지고 있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또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결단을 내야겠다라고 하면서 150억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를 200억으로 올려서 합의를 타결한 것이 아닌가, 좀 막판에 몰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다 잘 된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설레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벼랑 끝 전술, 제가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을 트럼프가 쓴다고 얘기를 한 게 이게 벼랑 끝 전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몰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조급하게 만들어 놓고 이 정도만 해도 잘했다는 느낌을 주게 만들고 확실히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약점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우리 그때 한미 정상회담 때 갔을 때 X에 올라온 거 강유정 대변인이 뭐 가짜 뉴스인 것 같다고 하고, 가짜 뉴스 아니었잖아요. 그거 진짜 X에 올라온 그런 내용들, 그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그러한 좀 우리가 약점을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아는 거죠. 저는 이번에 선물은 방망이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그런 면에서 머리를 잘 썼다고 느낀 게 넥타이를 파란색을 매더라고요. 맞아요. 사업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립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울 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네 정권의 정당성은 보장해 줄게. 대신 이건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국익 전체에 도움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이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그 약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지금 뭐 강정현 변호사님은 조금 그런 모습이 되게 긴장된 모습이었다는데, 저는 너무너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부와 이 정부 인사들의 후달리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근데 협상에서 그렇게 후달리기 시작하면 한쪽이 못해요. 협상 못합니다. 그 배짱 같은 것도 느껴지질 않고, 정말 그래서 걱정스러운 협상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는 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야, 이거 진짜 우리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해냈다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해줄게요. 근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필리조선소에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근데 필리조선소에 만들 수 있나요?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 만들려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 걸린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난 큰일 났네, 이거. 그리고 지금 이거 핵잠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나왔거든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고,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핵잠수함을 이번에 이거는 핵추진 잠수함이죠. 핵추진 잠수함을 이번에 얻어낸 거는 그래도 성과라고는 생각해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이제 우리 당 전당대회를 할 때 나경원 후보가 당시에 한국의 핵무장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사실은 보수에서 꺼낸 컨텐츠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좀 또 속상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우리 쪽 컨텐츠도 가져다가 쓰는구나 지금.
이거를 가져다 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지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핵추진 잠수함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작은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요. 나중에 보수 정부로 바뀌고 나면 끝은 보수 정부에서 우리 핵추진 잠수함 진수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중국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 저쪽 중국과 가까운 친중 성향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거를 좌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보수에서 이 부분을 끌어내서 어차피 시작은 이재명 정부에서 했지만 진수식은 우리 정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진짜 필리조선소 그거 하나 필리조선소가 됐거든요. 하나에서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하는 그런 설비예요. 근데 거기서 건조를 하게끔 하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나 보고 돈 써서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할 조선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치. 이게 정말 진짜 어이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가지는 게 맞습니다.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014년에 KF-X 그 TF 팀원이었어요. 당시 그 KF-X는 한국형 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거였는데 그때 카이와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대한항공과 유로파이터의 컨소시엄이 경쟁 입찰로 붙었거든요. 저는 대한항공 유로파이터 쪽에 TF 팀원이었는데 그때 카이가 낙찰을 해서 갔을 때 2025년인 지금 이 시점에 저렇게 양산형 전투기가 나올 거라고 우리 그때 예상 못했어요. 자,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요번에 성남 아덱스에 가서 KF-21 기동하는 거 봤거든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아, 우리가 KF-21은 5세대 전투기로 갑니다. 스텔스 전투기거든요. 전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로키드 마틴이랑 첨예할 때 로키드 마틴이 도 그렇고 유로파이터 쪽도 그렇고 우리한테 기술 안 준다 그러고 난리였거든요. 불공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이 기술진들이 힘을 합쳐서 KF-21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보수 정부가 같이 보수 정치 세력이 이끌어서 핵잠수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